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별 종목에 대한 뭐 기사가 하나 있는데 요걸 좀 볼게요. 이거 공시도 나왔거든요. 영업 정지 통보가 나왔다. 어제 오후에 나온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공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5시, 오후 5시쯤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에서도 좀 밀린 그런 주가였는데, 태형건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영업 정지됐다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거 기존에 뭐 조금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조금 시간을 뒤로 해서 조금 뭐 기다렸다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영업 정지를 통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이런 건설업체든 뭐 다른 제조업체든 이런 관리 감독이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잘 돼서 이런 일이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다른 기사를 또 보면 지금 어제 뭐 개장 전 이야기도 이야기를 했어요. 로봇 월드 개최 킨텍스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진행되는 부분이었고, 정부의 뭐 혁신, 뭐 규제 혁신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까지 4대 로봇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의지 표명이 나왔고, 물론 이러한 뭐 로드맵이 제대로 뭐 청사진만 나오고 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였지만, 어쨌든 이런 의지 표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좀 로봇 관련주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던 부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그 관련 내용 기사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요거가 좀, 이거는 지금 자율주행 우체국이 집 앞까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우편물을 보내는데 또 요즘에는 우체국이 토요일 문도 안 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우편함에다 넣는 부분 아니면 우편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등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서 보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이 반대적인 부분, 로봇이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봤을 때 이쪽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야 늘어나겠지만, 기존 일반적인 노동 수요가에 대해서는 대체되면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됐을 때, 아, 기술을 발전하고 적용되는 건 긍정적이나, 또 이게 우리의 노동, 이런 뭐라고 할까요? 노동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뭐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의 파이가 굉장히 커져서 오히려 이 노동 시장이 이 사람의 일이 로봇을 대체되는 것을 부분으로 깎여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노동 수요를 더 큰 파이가 생기면서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재미난 거 며칠 전에 봤었는데, 다른 건데 이거는 KFC가 뭔가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지금 이거는 따라 좀 나온 지 좀 된 기사죠. 근데 로봇이 치킨도 튀기네. KFC 로보틱스와 MOU 체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뭐 간편한 좀 알바 자리들은 많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네. 미국이랑 유럽 증시가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우리 뭐 해외 선물 같은 경우, 우리 개장 전에 같은 경우는 막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우리 증시 끝난 다음에 조금 한 오후부터, 우리나라 기준으로 어제 오후부터 빠지다가, 뭐 증시도 뭐 선물 빠진 걸 반영되고 하면서 굉장히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유야 당연히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코로나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독일이 유럽의 중심이잖아요, 중심.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정확히 따져야겠지만, 이 경제적인 거에서는 독일이 뭐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독일이 수출, 유럽 내 수출과
수입 가장 많이, 그래서 최대 생산국이자 유럽 내 최대 소비국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독일인데, 그럼 독일이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서양이 굉장히 코로나로 곤욕을 치르면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보면 뭐 숫자로 보면 별로 그 하락이 눈에 확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림으로 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락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미증시도 살펴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뭐 섹터가 곤두박질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제 유가도 하락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살아날수록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경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번지면서 하락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처음에 유행할 때도 이제 처음에 올해 2월, 3월 그때도 그랬죠. 모든 투자자들은 그냥 다 던졌어요. 다 던지고, 뭐 금도 원래는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되는데 금이 어떻게 보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금까지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다 던졌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거의 패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약간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조금이라고 하기보다 어쨌든 발생을 했다. 약간 시각에 따라 좀 표현은 다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발생을 했고, 달러를 챙겼다. 그래서 이 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달러를 더 안전 자산으로서 뭐 뉴욕의 투자자들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뉴욕 투자자들은 뭐 해외 투자자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미국 증시의 사이즈가 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투자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미국 내에 투자자들,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나라 돈을 챙겨놓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챙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미국 증시도 이걸로 좀 볼까요? 미국 증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뭐 하락이 많이 나온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가운데 뭐 이렇게 기사도 또 제휴행 공포에 뭐 급락했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좀 경기가 더블 딥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 생각해 보면 되겠고,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 대선 굉장히 핫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채권왕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예전에 이렇게 점쳤고 실제 맞췄는데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정부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있고 이게 꾸준하게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선 당연히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트럼프랑 힐러리가 붙을 때도 사실 힐러리라는 인물이 기존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바마와 같은 그 정당의 인물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힐러리가 되기를 정부의 정책의 연속성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론조사는 뭐 계속적으로 힐러리가 높게 나왔다가 역전을 했었던 부분인데, 트럼프가 결과를 까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트럼프 재선이 증시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는 바이든이 우세한 상황인데, 과거 한번 맞췄던 사람이 또 이렇게 재선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나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 시장이라는 것은 정부 그 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 뭐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좀 불안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고, 뭐 당연히 뭐 의견들이 많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그리고 정부 정책성의 연속성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의 재선이 성공하는 게 오히려 미국 증시에도 좋고 우리 증시에도 좋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부분이고, 근데 또 다른 부분은 또 외교적이나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이제 방위비라는 부분 때문에 이 트럼프 재선이 될 경우 우리가 조금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난번에도 완전히 뭐 사람들의 예상과 반대로 넘어갔지만,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저같이 뭐 약간 저도 약간 트럼프 재선에 조금 약간 바이든이랑 트럼프 놓고 봤을 때 약간 1.1배 정도? 약간 미세하게
조금 가능성 높게 보고는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돼봐야지 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뭐 그런 가운데서 증시는 굉장히 뭐 코로나 영향, 지금은 당장 코로나 영향이 있는 거고 미 대선에 대한 부분도 발생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기에 항상 방어적으로 조심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 그리고 하여튼 대선이 일단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 흐름과 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그때 조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물론 이 조금 공격적이라는 부분도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위험 자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어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어적으로 매매하는 수준보다 조금 덜 방어적으로 매매하는 여건이 열린다. 대선 끝난 다음에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상황도 같이 보면서요. 하여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걸로 결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봐야 알겠다. 그 전까지 굉장히 우리 시장은 정신없을 거다라고 체크를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크게 살펴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보시면 코스피.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일단 양봉 나왔어요. 코스피. 뭐 시가 개파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다우랑 지지난 밤 사이에 딱 거꾸로 놀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거꾸로 시가가 시작을 했었다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그래도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흐름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보시면 지금 똑같게 나스닥 뭐 올랐던 것처럼 지지난 밤 사이 미국에 뭐 시가 얘는 살짝 떠서 양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게 양봉이 800 회복한 것까지는 정말 좋은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어제.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시장 수급적으로 외국인 뭐 기관의 뭐 매수세가 뭐 강렬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뭐 굉장히 그냥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냥 반등이 좀 많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800선을 회복은 한 거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데 지금 방금 봤듯이 유럽과 미국 상황이 안 좋다. 지금 개파라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지금 뭐 아까 지금 제가 영상을 찍기 직전에 본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일단 나오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증시 뭐 개파락 부분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개파락을 고려를 해놓고 시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개파락 후에 이제 추가로 뭐 그냥 전약 후강으로 해서 오전에 좀 계속적으로 약한 흐름 나오다 이렇게 올려준다면 매우 땡큐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쏟아져 버린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장이 연출될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약간 이 패턴이 애매하긴 한데 이 패턴 자체가 좀 괜찮은 패턴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요 중간 내지 요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오늘 나와줘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여기는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보고, 여기 이 박스에 일시적인 이탈로 일시적인 이탈이 발생했다가 이렇게 가는 그 흐름을 연출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 제가 뭐 몇 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나, 그래서 이게 지금 요 박스권 구간만큼 그 동일한 비율로 추가적인 이런 식의 하락 구간이 나올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좀 들 나온다면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데까지 밀렸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가장 뭐 현재로서는 이걸 한 방에 돌리면은 매우 좋겠죠. 근데 딱히 돌릴 명분이 별로 없어요. 뭐 미 대선 끝난 다음이란 모를까. 아직 미 대선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그리고 만약에 긍정적으로 올라간다면, 아니면은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코스닥 굉장히 방어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지금 뭐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순매수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100억 이상 담는 종목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 하루에 담는 종목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수급이 약한 상황이다, 코스닥이.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또 담는 종목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 빠지는 가운데서 그러한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특히나 좀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외국인이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저점 잡아주려고, 종목도 같이 이렇게 지수 하락하고 같이 빠지는 가운데 저점 잡아주려고 물타기식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몇 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시장 보다 보면. 그러면은 그거 같이 이렇게 분할 매수 접근을 해서, 외국인 뭐 어쨌든 이렇게 물타기로 들어오는 종목들의 경우 대부분 사실 지금 평단을 고려해 보면 외국인이 사실 조금씩 다 물렸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물론 외국인이라고 한 명은 아닌 거지만, 해당 종목에 여러 명이 투자하는 거지만, 그런 거 이렇게 분할로 매수해서 이렇게 시장 튕겨서 반등 뭐 조금이라도 나올 때 털어주는, 외국인이랑 같이 매도해주는 그런 전략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 이렇게 상승 추세 구간에서야 상승 추세 타는 종목 매매하면 좋은데, 지금 추세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약간 뭐 코스닥과 동일한 그림을 그리면서 약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같이 약간 소량씩 분할로 접근해서 약간 지수 튕겨질 때 같이 튕겨질 텐데, 이 종목들도 그때 털어버리는 식의 입절을 한다면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약간 이렇게 돼서 약간 L자형으로 바닥 기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이런 식이나, 약간 코로나, 여기가 3월이라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 이제 코로나 뭐 추가적인 이유 내용이 나올 경우에, 뭐 이건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이렇게 나올 경우에 뭐 추가로 이렇게 더 뭐 지하실이 더 있을 수 있고, 뭐 있다고 해도 3월 저점을 깰 가능성은 좀 낮긴 한데, 어쨌든 뭐 추가로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종목에서 이렇게 좀 장기적인 큰 관점을 볼 수 있는 종목, 뭐 기본적인 분석해서 재무적으로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모아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분할로 들어갈 거니까 뭐 지금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게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 빼고는 제가 어제 그제 이야기했던 부분이랑 별 차이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길게 좀 이야기는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금 어쨌든 뭐 이런 식의 나오고 있는데, 얘도 뭐 개파락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 지켜준다면 2300포인트는 오늘 지켜주는 게, 사수해주는 게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대한 3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종목 기준으로 했을 때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서부터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고, 들어왔다가 지금 물린 종목들도 있어요, 최근에 들어온 물량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 찾아서 신규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너무 신규 접근 기준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기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이 지수 상황이 이렇다고 해도 그냥 처음에 매수할 때 그런 계획이 분명히 갖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 계획을,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면서 그냥 대응하시면서, 뭐 추가 매수할 거는 추가 매수하고 그렇게 하시면 무난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고, 만약에 그런 계획 없이 매수를 딱 했는데 푸푸푸 빠졌어요. 이런 종목이 있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뭐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단이 대폭적으로 확 낮아질 수 있을 가능성도 적고,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한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수 상황을 보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아예 아니면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손절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좀 방치했다가 그냥 좀 지수 상황 보면서 올라올 때, 얘가 좀 지수 대비 잘 올라오나, 잘 올라오면 이때 뭐 잘 올라오는 거 보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그냥 들고 가던지, 아니면은 지수 대비 잘 안 올라오네, 그때 그냥 컷해버리는 그런 식의 전략을 써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은 영상 하단의 설명과 댓글 부분에 있으니 이거 뭐 눌러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